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강의 제10장 논리학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해결 논리학입니다. 해결 논리학을 흔히 변정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결 논리학을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논리학의 특징은 사고 자체의 법칙과 형식에 관한 이론이 아니고 사고의 발전의 법칙과 형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고는 인간의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해결 논리학은 하나님의 사고가 어떤 법칙이나 형식에 의해서 발전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고는 하나님 자체에 관한 사고로부터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자연에 관한 사고로 발전하고 이어서 역사에 관한 사고, 국가에 관한 사고로 발전하여 드디어 예술, 종교, 철학에 관한 사고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발전에 관한 법칙과 형식이 바로 해결 논리학의 특징입니다. 해결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결 논리학은 세계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사고의 전개를 다루고 있으며 천상의 논리, 즉 창조 이전의 영원한 본질 속에 있는 서술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형식 논리학과 같이 단순한 형식적인 사고의 법칙만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해결은 하나님의 사고의 전개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것의 가장 보편적인 여러가지 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칙을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결 논리학의 골격을 보면 해결 논리학은 유론, 본질론, 그리고 개념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세 가지,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즉, 유로는 질, 양, 또 질량으로, 또 본질론은 본질과 현상과 현실성으로, 또 개념론은 주관적 개념, 객관적 개념,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각각 세분화되어서 예컨대 유론, 질, 유, 긍정, 향, 자유로 되어 있는데 또 유는 유, 무, 성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해결 철학은 변정법이라고도 제가 했는데 해결은 항상 3단계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결의 영향을 받은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들도 보면 그러한 3단계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에서 논리 전개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유, 무, 성의 변정법입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하여 유가 긍유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긍유에서도 3단계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 긍유는 향자유로 이행합니다. 향자유에도 3단계가 있어 이걸 통과하면 질이 양으로 옮겨집니다. 양이 3단계를 통과하여 질량으로 옮겨지고 또 질량이 다시 3단계를 통과하면 유에 관한 이론이 끝납니다. 다음에 본질에 관한 이론인데 본질에서 현상으로, 현상에서 현실성으로 이행을 합니다. 이거 다음은 또 개념에 관한 이론입니다. 개념은 주관적 개념에서 객관적 개념으로, 객관적 개념에서 이념으로 이행을 합니다. 이념 중에는 생명, 인식, 절대 이념이라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이념이 논리의 발전에서 최후의 도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논리의 세계, 즉 이념의 세계는 참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연의 영역으로 이행을 합니다. 해결은 이것을 이념 자신체가 다른 것으로 이행해 간다라고 말하고 자연은 이념의 자기 소외, 자기 부정 또는 타제 형식에 있어서 이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역학이나 물리학, 생물학의 3단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밖으로 나타나서 자연계가 되었던 이념은 다시 자기를 부정하여 인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회복한 이념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절대 정신의 3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절대정신은 정신발전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의 3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본래의 자기 절대이념, 자기애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해겔 논리학의 체계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위의 도표의 내용입니다. 유무성의 변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겔 논리학에 있어서는 유에서 출발하여 절대이념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유는 유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론은 유무성의 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겔 논리학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유무성의 변정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겔 논리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겔 논리학은 유에서 시작합니다. 유는 단지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전혀 무규정성의 규정한 게 없다, 무규정성의 공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정적인 것, 즉 무라고 합니다. 해결에 있어서 유와 무는 다같이 공한 개념이며 양자 사이에는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음 해결은 유와 무의 통일을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를 성자. 그에 있어서 유도 무도 모두 공허하고 추상적이지만 양자는 대립의 상태에서 통일을 이룬 다음 최초의 구체적인 사고를 이루어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무성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여서 보통 해결의 방법이라고 알려진 정반합,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또는 정립, 반정립, 종합의 변정법적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이행과 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의 이행과 정류를 보면 정류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유이며 구체적으로 고찰된 유입니다. 유가 단지 있다를 의미하는 데 대하여 정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무성에서 정류회로의 이행은 요컨대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이행을 의미합니다. 성은 그 속에 유와 무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모순에 의해 성은 자기를 지향하여 한층 더 높여져서 정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유란 특정한 유, 규정된 유입니다. 해겔은 이 정유의 규정을 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가 특정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고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규정성을 말하며 규정성 일반에 불과합니다. 유를 정유로 만드는 규정성은 한편에서는 어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정된 것, 즉 제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으로 만드는 질은 어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실제성이고 한정된 것 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부정성이 됩니다. 따라서 정유에 있어서 실제성과 부정성의 통일, 긍정과 부정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유는 자향유로 이행합니다. 자향유란 다른 것과 연관되거나 또 다른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 머무르고 있는 유를 말합니다. 해겔 논리학의 골격을 다시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겔 변증법의 출발점은 유무성이라는 3단계이며 이 3단계는 즉 대립물에 의한 부정이라는 모순에 의한 정반합의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즉 3단계의 과정이 레벨을 높여가면서 반복함으로써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이라는 최고의 3단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리학을 구성하는 3단계 과정은 유, 본질, 개념이며 이 즉 절대이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단계에서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신의 사고를 말합니다. 절대정신은 아이디어, 즉 이념을 말하고 이 그냥 이념이 아니고 절대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정신은 논리학의 단계를 거친 후 절대이념이 되어서 외부에 나타난 다음 외화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나타난 다음 자연계가 되고 자연철학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연계라. 더욱 발전하여 인간을 통하여 주관적 정신이라든지 객관적 정신, 절대적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처음 출발했던 자기 자신, 즉 절대 이념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 철학이나 정신 철학이 논리학과는 전혀 별개의 분야와 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학은 최고의 3단계 과정의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그 논리학 속에 자연 철학이나 정신 철학의 원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같이 절대 정신은 본질, 개념이라는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그 3단계 개념의 단계에서 이념이 되긴 하지만 이 이념은 자연 철학과 정신 철학의 내용의 전부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우주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자연 철학이나 정신 철학은 이 이념 속의 원형이 그대로 외부에 나타나는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의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진 것이 영화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겔의 논리학은 최고의 트라이어드, 3단계의 초기 단계이며 자연 철학이나 정신 철학과는 별개이면서 그것들의 원형으로서 전부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겔 철학 체계 전체를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정신의 발전을 다루는 이와 같은 해겔의 변증법은 보통 관념 변증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겔 변증법의 순환성과 법칙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겔 변증법은 정반합 3단계 발전의 반복을 통하여 높은 수준에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획일성의 운동이며 원환성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낮은 레벨의 3단계에 있어서 높은 레벨의 3단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겔 변증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발전 운동이 원환성, 즉 복귀성임을 동시에 완결성이라는 겁니다. 절대 정신이 자기 뇌 복귀를 끝내면 이 이상 발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겔 논리학에 있어서의 법칙과 형식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에 있어서의 법칙은 동일률, 모순율 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형식에는 판단 형식이나 추리 형식, 그러니까 간접 추리나 직접 추리를 합쳐서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해겔 논리학의 법칙은 변증법의 내용인 모순의 법칙, 양의 질의 변화의 법칙, 전화의 법칙, 부정의 법칙 등이며 형식은 변증법의 발전 형식인 정반합의 3단계 과정에 의한 발전 형식을 의미합니다. 즉, 해겔 논리학의 그 법칙은 형식 논리학과는 달리 모순의 법칙, 양의 질의 전화의 법칙, 또 부정의 법칙 등이며 그 형식은 3단계 발전의 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3단계 발전의 형식을 다루는 논리학은 보통 변증법적 논리학이라고 불립니다. 이상으로 해겔 논리학의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